تأكد اليوم دعم المملكة لحكومة جمهورية كوريا في جميع المجالات لتحقيق ما تصبو إليه من ازدهار واستقرار لجمهورية كوريا وشعبها.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2번이나 식사를 했고요. 대기업 총수들과 밤에 회동을 하고 양해각석이긴 하지만 10조 원 가량의 투자 약속도 맺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네. 빈 살만 왕세자 34살이고, 그러니까 다음 왕위 계승 1순위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이 부친이 현재 국왕이에요. 네. 그런데 고령입니다. 84세. 사실상 왕위 계승 1순위에 지금 공식 직함은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 직함도 많던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35살. 네. 김정은 위원장보다 젊습니다. 왜냐 85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제 중반이죠. 부총리면서 네. 국방장관이면서 국방부 장관이면서 사실상 부친을 대신해서 이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고 네.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별명이 사우디의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 다 통한다.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물인데, 그것보다 가장 이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저는 세계 제1의 부호다.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포브스지에 공식적으로 실리진 않아요. 왕실의 재산은 비공개로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만수르보다 35배 많은 재산, 네. 약 1200조 원 정도가 재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아람코라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우리 그렇죠. S-오일 대주주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이 사람이 실질적인 회장이죠. 회장.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말씀하신 그 아람코라는 회사인데요. 거대한 기업이죠. 재밌어요. 미국 언론 보도는요, 돈을 찍어내는 수준의 미친 이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이 사우디 아람코 회사가 2,240억 달러인데 1년입니다. 저기 1년에 애플이나 삼성전자 뒤에 이제 네, 저희가 뒤에 작게 했지만 애플, 달러가 삼성전자 빠졌습니다. 달러가. 다 네. 합쳐도 애플, 삼성전자, 알파벳 다 합쳐도 2,240억 달러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네. 회사인데요. 그만큼 캐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바쁘겠네요. 여기 회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부총리도 그렇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아람코의 회장이 이제 석유는 언젠간 내리막길이다. 다른 사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고요. 네. 그게 바로 이 비전 2030이라는 건데요. 이제 오일 산업급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하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이 2030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왕세자니까 당연히 국빈 방문은 아니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낙연 총리까지 또 우리 그룹 총수들까지 총동원돼서 아주 융숭하게 맞이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 둘러싸여서 청와대 들어오는,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의장대, 전통 의장대사요. 이건 기타대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나란히 청와대 본관을 향해서 취타대 연주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거의 어제 예우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얼마나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썼는지. 네. 공항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마중 나갔다고 하고요, 비공개로. 의장대 사이로에 문재인 대통령과 왕세자가 회담할 때
왕세자는 사우디 장관을 7명 대동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6명을 대동했으니까 나와 네. 왕 세자님의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살만 국왕님께 각별한 저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نأكد اليوم دعم المملكة لحكومة جمهورية كوريا في جميع مجالات التحقيق ما تصبو إليه من ازدهار واستقرار لجمهورية كوريا وشعبها. 이런 스케줄이 있나 싶어요. 오찬과 만찬을 대통령과 하고 하루에 2끼. 그리고 저녁에는 네. 삼성 영빈관 어디에 승지원 가서 또 총수들 네. 만났다면서요? 대기업 네. 총수들과 회동을 했는데 네. 자 이미 점심과 저녁은 대통령과 식사를 했어요. 화면이 아마 저 왼쪽에 국왕모 회장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LG 국왕모 회장, 네.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 네.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지금 화면은 최태원 예. 회장이 맞네요. 그리고 네. 이제 승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이 전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나섰고요. 그러면 5대 그룹 총수 중에 네. 롯데 빼고는 다 온 거네요. 롯데도 신동빈 회장이 왔죠. 신동빈 회장이 왔습니까? 네네. 네. 5대 재벌 총수들을 다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점심 오찬을 대통령과 하고 대통령이 동행해서 SOL 행사를 함께 참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저녁 만찬을 했고 확대 정상회의 했고요. 그리고 밤 9시에 승지원에 가서 재벌 총수들과 차담회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 재벌 총수들과의 차담회, 기업인들과의 차담회는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가 먼저 요청한 거라고 하니까 뭔가 긴밀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전자나 IT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크죠. 관심이 크겠죠. 네. 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네. 어제 양해각서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양해각서라서 네, MOU. 법적인 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이게 이제 실제 본계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잘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 없이 잘해보자고 했지만 무산될 수도 있는 거지만 83억 달러어치입니다. 10건인데 네. 우리 돈으로 9조 6천억 원. 이제 그래서 어제 10조 풀었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온 건데요. 우선 에너지 분야 협력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수소차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수소 전지, 수소 연료 분야의 이제 협력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이 큰 거는 ICT. 그리고 이 중에서도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5G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부문에 아주 총망라해서 10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약으로 연결되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음. 네. 저거는 살바도르 문지라는 예수의 초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죠. 다빈치 그림입니다. 네, 이게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5,430억 원에 낙찰된 그림인데요. 저 낙찰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민살만 왕세자입니다. 그림도 5천억짜리를 사는군요. 네, 이건 뭡니까? 저것은 또 2015년에 부동산 거래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인 3,600억 원에 매각된 네. 저택인데요. 저 저택의 그 소유자가 에잇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는 데인데 이 기업 역시 빈살만 왕세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석유 자본이 저런 거 사들이고 있는 거. 네. 물론 뭐 이야기하면 복잡하지만 사실 네. 이건 뭐 굉장히 봉건적인 왕정 제도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네, 또 독점적인 석유 자본이기 때문에 가능한 맞습니다. 거지만 네. 나름 안으로는 개혁 정치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네네. 사우디 안에서는 인기가 있다고요. 지금 이 부친이 네. 7대 국왕이에요. 84세 고령이에요. 지금까지 1950년대부터 국왕들이 모두 다 고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왕세자지만 왕위 계승 1순위. 어쩌면 사실 가장 유력하게 차기 국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냐면요. 지난해에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여성들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차량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여성 운전자가 늘어나면. 네. 수소차도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화관도 여성들이 처음 출입할 수 있게 됐고 네. 그 이란, 이라크 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축구장 출입이 금지돼 있었는데 축구에 대한 열기가 높습니다. 여성도 축구장에 갈 수 있다. 중동 국가들 축구 아주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게 노른자예요. 지금 홍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홍해에 비키니를 허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리조트가 건설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신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이 네온 프로젝트라는 것은
500조 원이 넘는 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또 도시 건설입니다. 네. 굉장히 대중적인 젊은 인기 층의 있는 인기 있는 인기를 정책들도 하는. 하고 있지만 반면에 제 기억에 2, 3년 전에 왜 라이벌 뭐 형제들 네. 뭐 대규모 숙청했다는 맞습니다. 소식도 있고 그랬잖아요. 500여 명에 가까운 왕족들, 친인척들이죠. 그리고 이제 관료들 자신의 공무원들. 후계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모두 다 구금을 해서 아주 이 전방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철저하게 받았는데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구금, 그럼 우리는 가택연금이나 혹은 유치장 같은 데 가두는데 네. 5성급 호텔에들 가뒀어요. 상당히 화려하게. 그래서 저도 한번 야 저런 식이면 구금도 될 만하다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봤는데 네. 화면 있습니다. 아 화면 네. 있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해 1월인데요. 압둘라 전 국왕의 아들 알 왈리드 빈 탈랄이 석방 직전에 이 네. 호텔에 갇혀 있다가 석방 직전에 자기가 어디에 공개했죠. 구금됐었는지를 언론에 공개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구금돼 있었답니다. 대리석 바닥에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구금됐다는데 뭐 이런 이 자체로도 그래서 화제가 세계 언론에 됐죠. 화제가 됐습니다. property because I'm in my country, I'm in my city, so I feel at home. So no problem at all. 말은 저렇게 하겠지만 네. 네. 또 2017년에는 왕족과 전현직 장관 등 이 5성급 호텔에 역시 구금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380여 명 대부분이 혐의를 벗었는데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방 대가로 차기 국왕으로 꼽히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합의금은 약 4천억 리알, 우리 돈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독특한 문화입니다. 네, 구금도 저 리츠칼튼 호텔이라면서요? 네. 네, 저희 이제 5성급 호텔인데요. 이제 굉장히 우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건데, 저 이제 사우디의 조금 특수 상황, 사우디 국가의 그런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우디에는 정말 전제군주제입니다. 이 전제군주제는 왕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어도 수상이 있고 따로 이 정치는 다른 그 정치에 기관이 개입하지 하잖아요.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기는 일본도 정치 그렇고요. 다 네. 합니다. 의회가 없습니다. 장관들은 보통 왕족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까 지금도 국방부 장관도 같이 겸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총리까지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정말 왕의 권위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렇게 왕 마음대로 저기 가둬놔서 합의금을 받고 충성 맹세까지 받기도 하고요. 우리 네. 상황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우디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카슈쿠지라고 그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 언론인 언론 있죠. 쓰던 사우디 네. 언론인, 아마 사우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살해 그 배우로도 사실상 왕실이 지목됐고 예. 왕실이 지목되니까 그러면 빈 살만 왕세자가 배우에 배우 있는 아니냐.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권자니까. 왜냐하면 이 카슈쿠지라는 언론인은 네. 미국 매체에 주로 기고를 했는데 저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네. 이 전제 군주제를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체제 인사가 된 거죠. 그런데 터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라진 장면은 겁니다. 없었죠.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사우디 대사관 안에서 이 요원들에게 전향을 요구받다가 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강합니다. 이걸 또 일부 사우디의 관련 장관이 인정한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당에게 당한 것 네. 같다 이런 입장을 냅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터키에다가 정보를 우리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뭐 암살을 했거나 혹은 고문을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납치한 것이 아니라 불안당에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좀 이제 네. 반론들이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뭐 미국이 꿰뚫어 보고 있을 텐데 네. 어느 배우로 어떻게 살해됐는지를 아랍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친미 정권인 사우디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제적인 언론인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사우디 정부 편을 드는지, 사우디 왕실 편을 드는지 한번 보시죠. Denies any knowledge of what took place with regard to, as he said, his Saudi Arabian citizen. I've asked, and he firmly denied tha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불안당에 의해 살해됐을 수도 있다면서 네. 우역의 눈길을 Didn't 다른 데로 really know. 돌려버리죠. Maybe I don't want to get into his mind, but it sounded to me like maybe these could have been rogue killers.
저것만 봐도 사우디 왕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아직도 국제 정세에 유효하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게 전 돈의 파워가 이렇게 큰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지금 사우디에서는 우리는 정말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도 사실 정황은 거의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드러났습니다. 뭐 네. 이거는 사우디가 배우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다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미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나라인데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지금 사우디는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이 강하게 든다, 파헤쳐야 된다, 반성이라 뭐 이래야 될 미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불안당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정말 돈의 파워가 이렇게 큰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 사우디의 돈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대형 IT 기업들에게 그렇죠. 많이 투자가 됐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 아니냐. 좀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가 경제적으로는 힘을 또 싣고 그렇고 있죠. 또 외교안보적으로는 또 중동 지역에서 친미 정권과 중요한 관계를 역할이고 유지해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쿠슈너가 지금 빈살만 왕세자와 상당히 좀 돈독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돈의 영향, 외교적인 문제, 외교안보적 문제, 네. 또 인맥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미국 대미나 대중 무역 같은 것도 좀 다변화해 보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이쪽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투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출국합니까? 남은 일정이 네, 있습니까? 남은 눈에 띄는 게? 일정은 다 끝났고 오늘 네. 출국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켜볼 것은 우리는 대단한 환대를 했고요. 또 이제 그만큼 뭐 10조를 풀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 이제 여지에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정상회담급으로 와서 환대받는 게 최초지만 워낙 젊으니까요. 네. 근데 그 부친이 우리나라에 대한 너무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감복을 했다. 그래서 아들 두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국왕이 될 가능성을 우리는 외교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반대 세력도 있거든요.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것이 초대 국왕, 그것도 20세기입니다. 예, 그 압둘 아지즈 국왕의 아들 6명이 지금 형제들이 계승하는 방식이었어요. 원래 형제 계승이었죠. 네. 장자 계승이 아니고. 그런데 네. 이번에 최초로 왕위 계승자 1위가 아들,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또 반체제 왕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친위 부대를 가지고 아까 구금하고 충성 맹세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자신의 어떤 왕권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한 과정인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